이번 장면에서는 미주가 소우에게 갑자기 단 2시간만 선주의 남편 역할을 해달라는 특이한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가 흥미롭게 시작됐어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는 소우에게 미주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아주 당당한 태도로 임신 사실까지 밝히며 설득에 나섰어요. 소우는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지만 미주의 솔직하고 해맑은 태도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되죠. 한편 오해라는 미주가 부족하고 어설퍼 보일지라도 그녀가 가진 마음의 진심만큼은 확실하다며 미주의 순수함을 높게 평가하고 믿어보자고 말하는데요. 특히 그녀는 미주가 우상을 향해 가진 진심 어린 마음을 강조하며 이제 곧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설렘을 숨기지 않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장면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미주와 소우의 기묘한 협력 관계는 드라마 속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이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미주가 가진 임신이라는 상황도 이야기의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한 미주의 순수하고 다소 허술한 캐릭터가 주변 인물들과의 감정적 충돌이나 극적인 상황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한마는이 미용실에서 뜻밖의 심순애와 마주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순애는 미용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첫째는 잘 사냐고 은근히 안부를 물었고 이에 한마는은 차가운 듯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심보 곱게 쓰고 착하게 살아라고 충고하듯 말을 던지죠.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과거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해요. 순애가 언급한 첫째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과거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동시에 한마는이 순애에게 던진 심보 곱게 쓰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갈등이나 상처를 암시하는 부분으로 보여요. 특히 한마는의 차가운 태도는 단순히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순애에게 큰 원망이나 미움이 남아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과거 어떤 사건을 통해 얽혀있는지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 장면은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위한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선주가 언니 미주의 엉뚱한 부탁 때문에 소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소우는 선주를 배려하며 괜찮다며 별일 아니라는 듯한 편안한 모습을 보이죠. 게다가 소우는 선주에게 더 이상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지 말고 이제부터는 선주 씨도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조언을 해요. 특히 너무 친절한 선주 씨로만 살지 말라는 그의 말은 지금껏 타인을 우선시하며 살아온 선주의 삶을 꿰뚫는 듯해 선주의 마음을 흔들죠. 소우의 이 조언에 선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착하고 친절한 모습만 유지해온 선주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살라는 소우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는 심경이 잘 드러났어요. 한편 이런 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전 남편 남진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뜨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남진의 반응은 선주와 소우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선을 눈치챘거나 자신과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선주에게 질투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선주가 소우의 말처럼 자신의 마음을 우선하며 삶의 변화를 선택할지 그리고 남진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장면에서는 진추아가 우상에게 피미주와의 결혼을 막으려고 과거의 차 사고 사건을 꺼내 협박하는 긴장감 높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진추아는 당시의 사고가 사실 우상의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사실을 드러내며 우상을 압박했죠. 게다가 충격적으로 그녀의 오빠까지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사건 직후 도망쳤다는 숨겨진 진실까지 폭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상을 협박합니다. 진추아는 만약 우상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오빠를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위협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협박에도 우상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처벌받겠다고 단호히 대응하며 진추아에게 더 이상 자신과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한 후 냉정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 장면은 우상의 강단 있는 성격과 자신의 가족, 특히 미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려는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우상과 미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죠. 동시에 진추아가 밝혀낸 과거의 진실은 앞으로 더 큰 갈등과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우상과 진추와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상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성장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매우 주목되는 장면이었어요. 이번 장면에서는 남진과 소우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긴장감을 높였어요. 남진은 소우에게 상관도 없는 사람 결혼식에서 남편 대행이나 하고 있다며 비아냥거리듯이 오지랖이 넓다고 비꼬듯 말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소우는 이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정면에서 그게 무슨 오지랖이냐고 되받아치며 당당히 맞섰어요. 이 장면은 남진이 선주와 소우 사이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소우가 자신에 대한 남진의 비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잘 드러냈어요. 특히 소우의 반응은 자신이 선주와 관련된 일에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남진의 이런 비꼬는 태도는 자신이 선주에 대해 아직 감정적으로 얽혀 있으며 소우와 선주의 관계에 불편함이나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앞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선주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아 흥미로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진상아가 소우에게 선주와 지나치게 가깝고 사적인 얘기를 자주 나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상아는 소우에게 선주가 여자로 보이냐고 직접적으로 묻기까지 하며 예민하게 반응했죠. 이에 소우는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어이없어하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진상아의 이런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선주와 소우의 관계를 외의주시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걸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어요. 또한 진상아가 끝내 두 사람 관계가 이상하다며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서 그녀가 소우와 선주 사이를 단순히 업무 관계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세 사람 간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해줄 중요한 순간이에요. 특히 상아가 가진 불안과 의심이 어떤 방식으로 소우와 선주의 관계에 영향을 줄지, 또 앞으로 세 사람의 감정선과 갈등이 어떻게 발전할지 더욱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번 장면에서 소우는 미주에게 이전에 요청받았던 남편 대행 역할을 결국 거절하게 되었어요. 소우는 고민 끝에 아무래도 남편 대행을 하는 건 어렵겠다고 솔직히 미주에게 전했고, 미주는 다소 실망스럽지만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며 알겠다고 담담히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소우가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이유는 미주와의 복잡한 상황이 더 큰 오해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반면 미주는 애초에 단순하고 밝은 성격답게 이 상황을 담백하게 받아들였지만 내심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이기도 했죠. 이 장면은 앞으로 미주가 겪게 될 상황이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소우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선주와의 관계에 대한 소우의 분명한 태도가 드러나고 앞으로의 관계 정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소우가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 남진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갈등이 극대화됐어요. 남진은 딸 지연이 소우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즉각 왜 내 딸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냐며 소우에게 날카롭게 따지죠. 그러자 지연은 자신이 직접 소우에게 부탁한 것이라며 아빠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헬멧이 왜 남진의 것이냐고 물었을 때 지연은 엄마 선주가 준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답했죠. 이 상황에서 남진은 더욱 기분이 상하며 소우가 마치 지연의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솔직히 자신의 불편함과 질투심을 드러내요. 또한 선주에게 좋은 엄마가 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던지며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번엔 선주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강하게 맞서며 오히려 남진이 소우와 자신 사이를 신경 쓰며 불안해하는 이유가 김 팀장을 좋아한다는 말이 나올까 봐 두려운 거냐며 전곡을 찌르는 대답으로 반격하죠. 이어서 선주는 더 이상 자신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장면은 선주가 더 이상 남진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앞으로 남진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소우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상아가 남진에게 가볍게 내일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남진은 이미 다른 약속이 있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이어 남진은 거절 직후 곧바로 옷을 고르기 시작하며 예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상아는 자신이 먼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진이 즉각적으로 거절하자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한 남진이 자신의 제안을 뒤로한 채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은 상아 입장에서 보면 의심과 불안을 자극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죠. 남진의 이런 행동은 그가 이미 마음이 상아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다른 관심사 혹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동시에 상아가 느끼는 소외감과 의심이 앞으로 두 사람 관계의 갈등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남진의 외출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인지, 이로 인해 상아와 남진 사이에 어떤 추가적인 갈등이나 긴장감이 만들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이번 64회의 마지막 장면은 우상이 결국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어요. 이 장면은 앞서 진추아가 협박했던 과거의 차 사고 사건과 관련된 우상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우상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힘겹게 버텨왔는데요. 진추아의 협박에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상이 느낀 압박과 스트레스는 매우 컸을 거예요. 특히 우상이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가 얼마나 큰 부담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평소 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던 우상이기에 이 눈물은 그의 내면 깊숙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폭발한 것이며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족 앞에서 흘린 이 눈물은 앞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해요. 우상이 이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가족들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우상의 고통과 희생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가족이 좀 더 단단하게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상의 눈물 장면은 그가 가진 내적 갈등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 극적으로 드러난 중요한 장면이었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소우가 결국 진주 실장의 부탁을 수락하여 선주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자리에서 뜻밖에도 남진이 둘째 형부라며 갑작스럽게 나타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이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음 전개는 첫째, 소우와 선주의 관계 명확화. 소우가 상견례에 함께 나타난다는 건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주변 인물들도 소우와 선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특히 남진의 등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둘째, 남진의 방해와 새로운 갈등 예고. 남진이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소우와 선주를 압박하거나 둘의 관계를 흔들기 위한 전략적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둘째 형부라는 점을 부각하며 불편한 과거 관계를 드러내고 선주와 소우를 곤란하게 만들겠죠. 셋째, 선주의 독립적 변화. 이제까지 친절하고 주변을 배려하며 살아왔던 선주가 점차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며 독립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요. 남진이 나타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며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우상의 가족 문제 심화. 우상이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만큼 다음 화에서는 가족들과 우상, 그리고 미주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우상이 과거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만큼 미주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65회에서는 소우와 선주의 관계가 공식화되며 새로운 갈등과 변화의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남진과 상아, 우상과 미주의 문제 역시 더욱 깊은 감정선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